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싸우며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과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K방역에서 입증한 한국의 놀라운 역량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혁신을 통해 만든 K행정은 이번에 K방역을 지원했고 이미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주며 국제적인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OECD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대한민국의 부패인식 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으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도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는 10월부터 78개국을 대표하는 국제협의체 열린정부 파트너십의 의장국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해온 혁신으로 비롯된 결과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정부 혁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한 변화 7선을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먼저 국민의 삶과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는 적극 행정은 코로나19의 위기하에 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병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하여 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일주일 만에 승인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 경찰, 복지를 포함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등의 현장을 챙기는 민생 공무원 충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나라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현장 공무원들이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극복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정책 참여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고 폭넓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평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추천이나 심사 비중을 늘려 국민 참여의 질적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는 국민관심 정보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초록누리로 화학제품 정보를 공개하여 화학물질 공포 해소에 기여하였고 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민관심이 높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개방은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데이터로 민간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 앱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마스크 구매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다방, 파이처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디지털 모바일 기반으로 진화 중인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생활에서 환영받았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모바일에 발급받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적 마스크를 살 때 전자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편리하게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민원서를 발급부터 정책정보 조회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한 정부24,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 민원센터, 지자체 민원을 한 곳에서 접수 처리하는 민원 원스톱 창구 등은 민원 처리 건수를 높였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켜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의 실현을 위해 지난 3년간 국민을 위한 정부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 혁신을 추진한 3년이 되는 지금 국민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일본인들의 엉터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까지 나서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이해도 되지만 너무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최근 일본은 C19 사태로 각 가정마다 1000마스크 2장 배포와 1인당 10만엔 특별 지급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후진적 행정과 시스템을 노출시켰습니다. 이제 1000마스크는 아베 정부의 엉터리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고 재택근무도 못하는 인터넷 환경과 구태의연한 기업 모습은 일본의 후진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0만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해프닝은 일본 국가와 국민들의 개그 콘서트 퍼레이드를 보여줬었죠. 일본에서는 1인당 일률적으로 10만엔을 배부하는 특별 정액 급부금이 6월 10일까지 약 2천여 가구에 지급이 되어서 전체에서 35.9%의 지급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는 지급되지 않았다가 55.4%이고 아예 신청서도 오지 않았다가 5%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안에 90% 이상이 바로 지급이 되었는데 벌써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러고 있는 일본입니다. 아베는 왜 아직도 지급이 늦어지고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나도 빨리 보내고 싶다 라고 답변을 해서 모두를 황당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정말 엉뚱한 일들로 경찰서가 너무 바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일이라는 것이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이 습득물로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운전면허증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한두 장도 아니고 수백 장씩 쏟아지는 운전면허증을 각각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너무나 번거롭고 시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특별정의 급부금 신청 때문입니다. 우편 신청인 경우에는 신분증 증명서 사본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우편 신청을 거의 하게 되다 보니 편의점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복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분 증명으로 거의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서류로 보내게 되는 거죠. 한 명이 운전면허증을 복사하고는 복사된 종이만 가지고 가고 덮개를 열어서 자신의 면허증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면허증을 빼서 옆에 던져놓고 자신의 면허증을 넣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은 자신의 면허증은 잊어버리고 복사된 종이만 들고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편의점마다 운전면허증이 수십 장씩 쌓여있게 되었다는 거죠. 각 현의 경찰서에는 외출 자제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습득물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5월과 6월에 갑자기 운전면허증이 폭발적으로 습득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현의 경찰서 등은 복사기를 이용한 후에 제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덮개를 열어서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키타현 경찰서에서는 5월에는 199점의 운전면허증이 습득물 신고가 들어왔고 6월에는 10일 현재까지 이미 90점의 면허증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센시 경찰서는 5월 7일부터 운전면허증이 습득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자 경찰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복사 후 자신의 면허증을 찾아가세요 라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지역 내 각 편의점에 부착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행정에 의한 급부금의 지급에 있어서 복사기 사용 후 분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통장을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시물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증 습득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초봄입니다. 주로 이사를 많이 하는 전출입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임대 과정에서 계약을 하거나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의 복사가 필요하고 따라서 복사 과정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C19 사태를 맞이해 포인트 환급 현금 지급, 프리미엄 음식 티켓, 관광 쿠폰 지급, 소기업 급부금 지급 등 정말 많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이 신분증명서의 사본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운전면허증이나 개인통장 분실 등의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복사기를 이용하면 분실물이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해보기 바란다. 만약 잊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관공서 등의 복사기마다뿐 아니라 출구 쪽에도 주의사항 게시물을 확대해서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혼란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 내 마이넘버를 잊어버렸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라는 민원이 관공서로 몰려들면서 민원실과 공무원들은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결국 모두 우편으로 신청해달라, 차라리 그것이 더 빠르게 지급되는 길이다 라고 요청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운전면허증으로 곤란을 겪은 일본인들은 최근에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의 운전자들입니다. 고령의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사회운동화했습니다. 몇 푼의 사례금을 받고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의 세대주들이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금 수첩뿐인데 또 분실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면허증이 없으면 연금 수첩뿐이라는 거죠. 아무튼 뒤죽박죽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이넘버를 가지면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까봐 걱정이 되다 보니 일일이 신분증 들고 복사해서 제출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니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느라고 고생하는 국민들이나 주인에게 돌려주느라고 힘든 경찰까지 다들 어렵게 살고 있네요.